자 봅시다. 2024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능 특강 독서입니다. 기능주의. 두 번째 질문이죠. 중국어 방에 대한 어떤 내용. 별로 뭐 어렵지 않죠. 쭉 읽어줄 겁니다. 다만 이제 뭐 AI에 관한 지금 이제 이슈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뭐 수능에 연계가 될 수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뭐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하게 되면 뭐 글이 쉽기 때문에 그죠. 간단하게 요약을 하게 되면 뭐 이런 내용입니다. 보시죠. 이거 뭐 이제 뭐 이렇게 재밌는 뭐 웃기는 어떤 자극을 주게 되면 사람은 좀 뭐 웃는다든가 그죠? 아니면 슬픈 자극을 주게 되면 운다든가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죠? 사람은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죠? 자, 그거 마찬가지로 AI도 이렇게 만듭니다. 야, 웃긴 자극을 주게 된다. 그러면 웃어라. 그죠? 그다음 슬픈 자극을 주게 되면 뭐 웃는 어떤 뭐 이렇게 표현을 해라. 그죠? 울게 할 수 있죠. 요런 게 이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똑같이 어떤 뭐 결과가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과 AI가 똑같네? 그럼 뭐 AI도 정신을 가졌네? 그죠? 정신을 가졌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어. 어째 보면 이제 그 똑같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럼 똑같네. 이게 이제 같은 기능을 하는 거네. 그러니까 이 AI나 사람의 뇌나 같은 기능을 하네. 기능주의인 거죠. 기능주의. 그러니까 같지 않느냐라고 이제 하는 거죠. 질문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니다. 그거에 대해 이제 비판하는 거죠. 그 기능 결과가 똑같다 그래서 정신이 있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중국어 방이라는 어떤 실험을 합니다. 중국어 방에 대한 어떤 실험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어떤 중국어로 가득 차 있는 어떤 뭐 상자도 있고 그죠. 여기에 그 미국 사람이 그죠? 영어만 할 줄 아는 사람이 딱 들어 있어. 자 그러면 여기다가 어떤 질문을 해요. 그죠? 중국어로 어떤 질문을 하게 되면 얘는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그거에 대응할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 책자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니하오라는 뭐 이렇게 말이 들렸다라고 하면은 얘는 책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읽어라. 그죠? 니하오라고 읽어라. 라고는 어떤 뭐 영어로 된 책이 있어요. 그러면은 뭔 뜻인지 모르지만 얘가 니하오라고 하면 니하오라고 대응해라. 라고 이제 해가지고 얘가 니하오라고 읽었습니다. 그러면 중국어로 대답한 거네. 그러면은 얘가 니하오라는 거를 뜻을 알고 한 겁니까? 모르고 한 겁니까? 몰라죠. 그죠? 그냥 여기 있는 거 시킨 대로 했을 뿐이야. 그죠? 그러니까 같지가 않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과 내용은 똑같긴 한데, 그죠? 알아듣고 하는 거랑 모르고 그냥 이것만 보고 하는 거랑 결과는 똑같은데 기능은 똑같죠. 그죠? 그런데 같지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비판인 거죠. 이게 지금 결과 값이 같다고 하더라도 얘는 정신이 있고 얘는 정신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 중국어 방이라는 어떤 뭐 실험을 통해서 개념 실험이죠. 사고 실험을 통해서 비판을 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입니다. 뭐 강한 뭐 인공지능, 약한 인공지능 얘기도 나오는데 뭐 읽어보면 될 겁니다. 그죠? 굳이 뭐 해설 안 봐도 되는데 그냥 뭐 있어서 만듭니다. 봅시다. 여기까지 보고 그냥 뭐 다른 공부하셔도 됩니다. 그냥 읽어보셔도 돼요. 자, 한번 봅시다. 신경과학의 발달과 함께 등장한 동일론에서는 정신상태를 뇌의 상태와 동일하다고 보았다. 자, 좀 볼륨을 좀 키우고. 자, 신경과학의 발달과 함께 등장한 어떤 동일론. 동일론에서는 동일론이 뭐냐? 그러니까 뭐 신경과학이 발달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신경과학이 뇌죠, 그죠? 뇌과학이 발달하는가? 신경과학 온갖 뭐 뉴런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죠? 과학의 발달과 함께 등장한 동일론이 뭐냐? 정신 상태와 뇌의 상태가 동일하다고 보는 거. 그러니까 정신이 곧 뇌고 뇌가 곧 정신이다. 그러니까 뇌를 가지고 있으면은 정신이 형성되는 거고 뇌가 없으면은 뭐 정신도 없다. 혼 이런 게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동일론입니다. 동일론. 정신이 곧 뇌다. 맞죠.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뭐 심장에 뭐 고대 그리스에서는 뭐 심장에서 뭐 어떻게 한다고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죠. 뇌에서 이제 정신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 뭐 이 정도까지는 뭐 상식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인 거죠. 여기까지는. 그러나 동일론을 둘러싸고 다양한 논쟁이 진행되면서 정신 상태가 물리적으로 다양하게 구현될 수 있다는 비판은 동일론을 부정하고 기능주의를 등장하게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동일론이 이제 맞다라고 이렇게 믿고 오다가 갑자기 논쟁이 붙은 거죠.
과연 뇌에서만 정신이 있느냐라는 이제 논쟁이 붙고, 정신 상태가 이제 물리적으로 다양하게 구현될 수 있다. 그러니까 꼭 뇌에서만 정신이 나오는 게 아니다. 라고 이제 어떤 비판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막 하니까 결국 나온 게 기능주의라는 게 나왔다. 기능주의. 아까 말했죠. 기능주의라는 거는 야 이거 결과값만 똑같으면 결국 뭐 정신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굳이 사람을 통해서만 사람만이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럼 AI 같은 것도 완전히 프로그램이 상당히 좋으면은 결국 이것도 지 스스로 생각하고 사고라는 게 뭔데? 막 이렇게 묻는 거죠. 우리 머리 내에서 우리 머리 속에 있는 뇌 속에서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막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생기는 거니까 똑같이 만들면은 뭐 똑같은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꼭 사람만이 뭐 생각을 하고 사람만이 이성을 가지고 있고 사람만이 뭐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걸 이제 비판하는 거죠. 그게 이제 동일론이었으니까. 봅시다. 계속. 정신 상태가 물리적으로 다양하게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렇죠. 다양하게 이제 구현될 수 있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해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정신 상태가 이제 물리적으로 다양하게, 그러니까 구현이 된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정신 상태는 이제 뇌에서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 말로서 이제 구현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같은 경우에 이제 외계인이 나오고 로봇이 나옵니다. 또 어디 갔나? 로봇, 그죠? 두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 외계인은 뭐 파이프가 연결돼 있고, 그죠? 그 파이프 안에는 막 물이 통해. 예, 그런데 고통을 느낀다. 이제 고통을 느끼는다는 것 자체가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뭐 연필을 부러뜨린다거나 책상을 깨부신다든가 이런 거는 뭐 책상이 아파한다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동물은 아파할 수가 있죠. 근데 식물도 뭐 고통을 느낀다라는 어떤 뭐 학설이 있긴 한데 그건 확실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뭐 물건, 이건 뭐 샤프나 뭐 지우개, 뭐 책상 뭐 이런 것들은 뭐 고통을 느낀다 할 수 없죠. 근데 고통을 느낀다라고 하는 게 곧 정신이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제 보는 거니까. 그래서 외계인 몸에 파이프가 이제 관통하고 있고 이제 뭐 그죠. 그 물이 통하게 할 때 고통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을 느끼는 형태가 달라. 우리는 피가 통하고 있고 그 신경 그 세포를 따라서 뇌로 신호로 전달하고. 그러니까 우리 몸에도 감각 신경을 끊어버리면 아픈 걸 몰라요. 감각이 안 되니까 막 손이 막 불에 타고 있는데도 몰라. 그 손에 막 그걸 감각 신경을 끊어버리면.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신경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 신호가 전달되는 어떤 그런 거니까. 그리고 그게 전달이 안 되면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죠. 손이 타고 있는데도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호가 뇌로 전달돼야지만 그게 이제 고통을 느끼는 거니까. 그러니까 뇌에서 정신이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고통을 느낀다, 곧 정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같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파이프 관통해가지고 이제 뭐 물이 흐르면서 이제 고통을 느낀답니다. 그러면 어떤 뭐 꼭 뇌신경 이런 세포가 없고, 그죠? 하는데도 고통을 느끼네. 정신이 있네. 그죠? 이렇게 보는 거고. 로봇도 마찬가지, 그죠? 수많은 실리콘칩과 전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고통을 느낀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거 로봇도 고통을 느낀다라는 게 뭐 어떻게 표현하냐? 뭐 어떤 뭐 모니터 상에 뭐 아프다라고 이제 글을 올리겠죠. 로봇이 프로그램상으로 돼가지고. 그렇게 되면 고통을 느끼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아야라고 대답하겠지만 로봇은 뭐 고통을 느끼면 뭐 모니터 상에다가 뭐 아파요 이렇게 먹겠죠. 글을 올리겠지. 뭐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꼭 뇌가 아니고, 그죠? 꼭 뇌가 아니고 어떤 뭐 신경회로 신경 세포가 아니더라도 정신 상태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런 의미니까. 빠르게 읽어봅시다. 기능주의와 관련하여 다음의 경우를 상상해보자.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느끼는 외계인이 있다고 하자. 외계인의 몸은 신경세포 대신에 수많은 파이프가 관통하고 있으며 전달되는 물의 압력에 의해 어떤 밸브는 열리고 어떤 밸브는 닫히는 방식으로 고통을 느낀다. 그렇죠. 그러니까 외계에는 이제 막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이게도 이제 고통을 느끼는 거네. 그러니까 고통을 느낀다, 정신이 있다. 요 같은 걸로 보는 겁니다. 계속 봅시다. 이번에는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느끼는 로봇이 발명되었다고 상상해보자. 그 로봇은 몸 안에 있는 수많은 실리콘 칩과 전선이 작동하여 고통을 느낀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로봇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뭐 고통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고통을 느끼는 게 뭔데라고 하면 어떤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얘기. 자극이 주어지면 뭐 표현을 한다.
그렇게 그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정신이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같은 걸로 보는 겁니다. 하여튼 뭐 외계인 로봇 요거 이제 예를 들었었다. 그죠? 계속 봅시다. 외계인이나 로봇은 우리와 정신 상태는 똑같지만 고통을 구현하는 물질은 인간의 뇌가 아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이것들은 뇌가 없어요. 신경 세포도 없고. 근데 고통을 똑같이 이제 구현하고, 그죠? 고통을 느끼고 표현을 합니다. 그죠? 그런 물질이 뭐 인간의 뇌나 세포가 아니다. 이를 통해 정신 상태는 의외의 상태와 동일하지 않다는 주장이 가능하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곧 뇌다. 뇌에서만이 정신이 일어난다. 이게 이제 아니라는 거지. 그죠? 동일론이 옳지 않다는 반론도 가능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동일론은 야 정신이 뇌고 뇌에서 곧 정신이 나타난다. 이게 동일론이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반론이 가능한 거죠. 기능주의는 동일론의 주장과 달리 정신 상태가 어떤 물질로 만들어졌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렇죠. 이게 이제 중요하지 않다. 이거 뭐 어떤 물질이든 간에 어떤 정신은 나타날 수 있다. 그죠? 정신의 구현은 어떤 물질과 관계가 없다. 모든 물질을 이용해서라도 정신은 나타날 수 있다. 예? 그죠? 왜냐하면 인간이나 앞의 상상에서 나오는 외계인, 로봇 모두 똑같이 고통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죠? 이제 고통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이제 정신을 가지고 있다랑 같은 말로 쓰이는 겁니다. 여기서.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고통을 느끼니까 다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굳이 뇌, 신경세포, 피 이런 게 뭐 필요하냐? 그런 게 없더라도 충분히 어떤 고통을 느끼는 정신 상태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정신 상태를 가질 수 있는 물질이 있을 수가 있다. 그죠? 계속 봅시다. 기능주의에서 정신은 어떤 입력이 들어올 때 어떤 출력을 내보낸다는 인과적 역할로서 정의된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기능주의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물질이랑 상관이 없어요. 물질에 관심이 없어. 응? 어떤 물질인지 그런 건 관심이 없고 오직 정신이 뭐냐 그러면은 어떤 뭐 입력이 들어오면 그거 생각해가지고 출력을 내보내는 어떤 기능을 하는 인과적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뭐 수학적으로 함수란 게 있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뭐 10을 넣었어. 그러니까 결과값이 100이 나와. 그죠? 곱하기 10을 했겠죠. 뭐 이런 식의 어떤 요 역할 하는 게 이제 정신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꼭 뇌가 있어야 되고 뭐 피가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다. 그죠? 다른 뭐 물질로도 충분히 그 구현이 가능하다. 이런 역할을 그죠? 인과적 역할을 하는 뭐 다른 물질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 얘기니까. 그죠? 가령 고통은 누군가가 꼬집으면 야 라는 소리를 내며 몸을 움츠리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때 인과적 역할을 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뇌의 신경세포, 로봇에게는 실리콘 칩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역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뭐 뇌가 되거나 아니면 뭐 로봇의 실리콘 칩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물질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렇죠? 다양한 물질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꼭 뇌가 아니라도 된다. 계속 같은 얘기입니다. 기능주의는 철학의 심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넘어 인공지능 연구를 촉발시키고 인지과학이라는 학문의 정체성을 마련하는 토대가 되기까지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기능주의가 이제 이런 게 아주 이제 이렇게 생각하니까 상당히 많은 어떤 기능주의의 어떤 역할, 의의가 되겠네. 의의, 그죠? 철학의 심신 문제를 제시했다. 해결하지는 못하고 제시를 했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심신 문제, 그러니까 정신이 뭐냐, 몸이 뭐냐 이런 문제들을 계속 이제 뭐 아직까지도 논의 중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뭐 이런 게 뭐 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제시를 했다는 겁니다. 해결한 건 아니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연구를 촉발했다. 그죠? 트리거, 그죠? 촉발한 겁니다. 시작하게 만들었죠. 그다음에 인지과학이라는 학문의 정체성, 야, 인지과학이 왜 필요한데, 뭐 이런 거, 그죠? 뭔가 마련하는 토대가 되었다. 그러니까 뭐 기능주의의 어떤 역할, 뭐 기능주의가 이만큼 잘했다라는 얘기네요. 쓸모가 있다.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목표는 인간과 뇌 구조가 똑같은 로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구조나 재료는 다르더라도 인간과 똑같이 생각하고 느끼는 로봇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사람이 뭐냐면은 뭐 뇌를 어떻게 복제해가지고 어떻게 뭐 똑같이 뭐 이렇게 뭐 뇌세포를 배양해가지고 그건 생물학자, 그죠? 생명과학자 그런 사람들이겠고 얘들 인공지능 연구하는 사람들은 컴퓨터 앞에서 프로그램 짜고 앉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코딩하고 앉아 있으니까 얘들은 보통 뭐 뇌 구조와 똑같은 이런 걸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런 프로그램 이런 겁니다. 그죠? 뭐 재료 이런 거 뭐 반도체 이런 걸 써가지고 전선 그죠? 이런 거 써가지고 그리고 로봇 만드는 게 목표다. 그러니까 얘들은 그냥 뭐 만약에 이런 게 목표였다면 인간 뇌 구조 똑같은 거 이런 거 만드는 거 목표였다면 뭐 뇌세포를 배양해 가지고 막 뭐 그렇게 했겠죠. 아니다. 그게 아니었다. 그러니까 뭐 얘들은 그냥 계속 앉아가지고 컴퓨터만 하고 있죠. 매일 하루 종일. 또 이제 나아 봅시다. 나아글은 이제 뭐 중국어 방 얘기 나오는데 이건 뭐 그죠? 읽어보면 되죠. 읽어봅시다. 모국어가 영어이고 중국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폐쇄된 중국어 방에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 방에는 중국어 글자들이 들어있는 상자가 있고 중국어로 된 질문들에 답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규칙들을 담고 있는 영어로 된 규정집이 있다. 자, 그죠? 이거 뭐 영어를 쓰는 미국 사람이 미국 놈이 그죠? 여기 딱 방이 있는데 요 방 안에는 뭐 중국어로 가득 차 있고 그죠? 중국어 가득 차 있고 요 상자에는 뭐 어떻게 중국어 자극이 질문이 주어지면 뭐 중국어로 답하게 하는 이런 어떤 그 책이 있어요. 영어로 풀어놓은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풀이 책은 뭐 뜻을 풀이한 게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표현을 그렇게 하라 뭐 그거니까 그죠? 이런 방에 이렇게 미국 사람이 갇혀 있다. 봅니다. 계속 봅시다. 이 규정집의 규칙들은 상자 안에 중국어 글자들을 문장 규칙에 따라 배열하여 문장을 만들게 하여 질문에 답할 수 있게 하는 지침이다. 그렇죠. 이 매뉴얼은 이 규정집의 그죠? 규칙들은 그냥 뭐 뜻 설명을 한 게 아니고 그냥 문장 규칙에 따라 어떻게 형식만 맞춰서 그냥 대답해라 그겁니다. 뜻을 알려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중국어 방에 있는 사람에게 중국어로 된 질문이 주어지면 그는 규정집의 규칙에 따라 중국어로 된 대답을 밖으로 내보낸다. 그렇죠. 그냥 시킨 대로 한 겁니다. 그냥 뭐 뇌를 쓰지 않았어요. 그냥 시킨 대로 한 겁니다. 그렇죠? 32와 같은 가상의 중국어 방 사유 실험을 통해 질문을 던진다. 중국어 방에 있는 사람은 중국어를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 미국 사람은 좀 중국어 지금 알고 지금 그게 막 니하오라고 대답한 거냐? 아니죠. 얘는 몰라. 그냥 하라는 대로 한 겁니다. 그죠? 시킨 대로 한 것뿐이에요. 이에 대한 설의 대답은 이해하지 못한다. 이다. 설은 중국어 방에 있는 사람은 단순히 규칙에 따라 계산적 기능을 수행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내놓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강한 인공지능 역시 이와 같다고 본다. 그렇죠. 그러니까 강한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뭐 그냥 그 인간을 조금 닮은 그러니까 뭐 챗GPT라든지 이런 게 아주 발달해가지고 거의 인간과 똑같이 반응하는 완전 인간과 똑같은데? 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게 이제 강한 인공지능이다. 뒤에 뭐 약한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뭐 그냥 연구용 그죠? 요거보다는 좀 수준이 낮은 덜 인간스러운 그걸 이제 약한 인공지능이다. 한 뒤쪽에 내용 나옵니다. 봅시다. 그거는 그죠? 일단 요거는 이제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봅시다. 뭐 거의 인간 느낌이 나는 그러니까 한참 그 채팅하고 있었는데 결국 알고 보니 AI였다. 그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봅니다. 심리적인 차원이나 마음을 계산적 정보 처리 과정으로 보는 관점에서 이것을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을 설은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주장했다. 자, 강한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가 다시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 심리적 차원이나 마음을 계산적 정보 처리 과정이 뭡니까? 이거 그냥 컴퓨터 거죠. 컴퓨터도 계산기입니다. 계산기예요. 그러니까 10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어떤 자극이 주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어떤 뭐 이렇게 화면에 내보내는 그게 이제 컴퓨터니까, 그죠? 컴퓨터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것을 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거 이런 거겠죠. 이게 이런 마음, 심리적 차원이나 이런 마음, 계산적 정보로 하는 과정 이걸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이 이제 이거 이제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표현한답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 사람스러운 사람이 아주 가까운 뭐 그런 반응을 하는 뭐 계산 처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얘가 뭐 컴퓨터가 막 스스로 인간처럼 막 느끼고 이해하고 뭐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어떤 그 프로그램대로 했는데 상당히 인간처럼 보이는 기능주의적 관점에서는 사람과 똑같은 기능을 하는 그죠?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진 거를 이제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한답니다. 계속 봅시다.
따라서 강한 인공지능은 잘 짜여진 컴퓨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 그렇죠. 그 컴퓨터 프로그램이 워낙 그 좀 좋은 성능이 좋은 컴퓨터. 그러니까 뭐 개발이 잘 된 그 뭐 챗 GPT 그죠? 2 이번에 나왔나요? 저번에 나왔나요? 또 거기에 막 상당히 성능이 좋다면서요. 좀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아주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계속 봅시다. 설에게 컴퓨터가 계산적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은 중국어 방에서 일어나는 일과 똑같다. 이거 뭐 정보 처리 방식이 이게 일 똑같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는 그냥 뭐 몰라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냥 뭐 시킨 대로 그냥 해가지고 뭐 자료 찾아가지고 준 겁니다. 규정집은 프로그램에 해당하고 중국어 글자가 가득 든 상자는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한다. 그렇죠. 막 그 가득 든 상자, 이 상자 안에는 여기 막 데이터가 잔뜩 들어있는 여기 이제 데이터베이스죠. 여기서 꺼내 가지고 이게 준 겁니다. 넘긴 겁니다. 그죠? 자극이 주어지면 요거 여기서 데이터베이스에서 꺼내서 이제 뭐 답을 줬다. 이게 이제 그 뭐 일반적인 뭐 AI 정도 수준이 않느냐, 인간의 어떤 완벽한 정신을 따라할 수 있느냐, 모방, 그죠? 그죠? 계속 봅시다. 컴퓨터는 데이터의 모양만 보고 데이터를 1과 0으로만 처리하기 때문에 정확하고 빠르게 처리한다. 그렇죠. 이거 뭐 어떤 뭐 데이터 모양만 보고 얘는 몰라. 컴퓨터는 이해를 못 하는데 그냥 데이터 모양만 보고 그냥 데이터만 주는 겁니다. 계산한 거지. 그렇죠? 0101 뭐 이진법으로. 설은 이런 점에서 컴퓨터는 기호를 순전히 그 모양만 보고 식별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죠. 썰은 이걸 보고 야야 그냥 기호 보고 그냥 하는 거지. 그게 뭐 생각해서 이해해서 하는 거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봅시다. 중국어 방 안에 있는 사람이 중국어를 이해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컴퓨터도 중국어를 이해한다고 말할 수 없다. 그렇죠. 설에 따르면 문장 규칙은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충분 조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 충분 조건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한번 봅시다. 수학적 기호죠. 그러니까 뭐 이걸 자세하게 좀 설명해 봅시다. 문장 규칙과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에서 이게 충분 조건이 아니다. 자, 이거 수학적 기호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요렇게 표현하죠. 이게 충분 조건이면 요렇게 표현하죠. 그래가지고 여기 포함된다라는 기호로 표현이 되죠. 자, 봅시다. 충분 조건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충분 조건. 충분 조건이 뭐냐? 요렇게 표현이 되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요렇게 수학적 기호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문장의 의미를 이해한다는 어떤 집합과 문장의 규칙의 어떤 집합이 이게 포함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문장의 의미를 이해한다는 것과 문장의 규칙을 쓴다라는 거를 봤을 때 이게 포함된다. 이게 더 큰 범위가, 그러니까 요렇게, 요렇게. 문장 이해가 이게 큰 범위고 문장 규칙이 요렇냐? 아니죠. 문장 규칙을 안다는 것만으로 알면은 당연히 문장의 의미를 이해한다고 하기 어렵죠. 그죠? 이거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필요 조건이 되겠죠. 반대로 필요 조건이 되겠죠. 그러니까 문장 규칙을 마음대로 쓰는데 의미를 아는 거는 요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맞죠? 이거 뭐 A 집합, 이거 B 집합이라고 했을 때 이게 B 집합이고 이거 A 집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문장 규칙을 안다는 거는 범위가 더 크다는 얘기죠. 근데 그 일부만이 이해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AI가 막 아니면 미국 그 사람은 중국어를 막 쓰긴 했지만 문장 규칙을 자유자재로 쓰긴 했지만 의미를 몰라. 여기에 포함이 안 되죠. 그죠? 이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대로 고쳐라 그러면 충분 조건이 아니라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죠? 수학적 기호로 설명해 봤습니다. 아니기 때문이다. 그죠? 그래서 봅시다. 언어를 이해한다는 것은 문장 규칙에 따라 언어 기호와 그 기호가 지시하는 의미들을 배열하는 것만이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단순히 언어 기호, 문장 규칙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라는 것과 문장의 의미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달라요. 그죠? 문장 규칙을 쓰는 사람 중에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지. 그죠? 계속 봅니다. 예를 들어 창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바람이 차지 않니? 라는 문장은 창문을 닫으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 의미는 문장 규칙을 사용해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이거 봐봐요. 이게 야 지금 막 좀 창문이 열려있는데 좀 바람 좀 차지 않니? 라고 물어보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좀 차네 하면서 문을 닫죠. 그죠?
창가에 있는 애들한테 야 바람 좀 안 차냐? 이렇게 물어보면 바람 좀 차네 라고 대답하고 문을 닫는다. 문 닫으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문을 닫죠. 근데 컴퓨터는 이걸 이렇게 얘기하면 바람이 찬 것 같은데요. 끝. 그죠? 얘기 해버리니까 이 맥락을 파악을 못하고 단순히 좀 문장만 파악한다. 그죠? 이게 이제 그 안에 있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 뭐 AI. 그죠? 규칙만 파악했고 이거 될 게 아니다. 우리 인간 언어 생활은 상당히 고차원적이죠. 그래서 봅시다. 컴퓨터는 이런 의미를 모를 뿐 아니라 관심도 없다. 관심도 없다는 얘기죠. 얘들은 뭐 그냥 결국 이제 답만 하면 되지. 얘들은 뭐 그냥 뭐 창문을 닫아야 되나 이거까지 생각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흉내내고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인공지능을 약한 인공지능으로 여기 이제 약한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봅시다. 인간의 마음을 지닌 인공지능을 강한 인공지능으로 구분한 설에게 중국어방 논증은 강한 인공지능에 대한 비판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뭐 자 봅시다. 강한 인공지능과 약한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가 정의가 나오네. 이거 차이가 뭔지를 한번 봅시다. 뭐 모호하긴 한데 인간의 마음을 흉내내고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수단으로 사용된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이해하려고 수단 정도로만 쓰이는 어떤 약한 인공지능. 인간의 마음을 지니고 있는 인공지능을 강한 인공지능.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막 한참 채팅을 했어. 근데 그게 이제 사람이 아니고 뭐 인공지능이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람으로 생각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강한 인공지능인 거지. 인간의 마음을 지녔다고 볼 수 있죠. 유사하게 지녔죠. 그죠? 그건 이제 강한 인공지능이라 하고, 약한 인공지능은 우리가 봤을 때 그냥 제가 그냥 로봇인 거, AI인 걸 아는 거죠. 그죠? 그냥 뭐 요걸 형님이랑 이해하는데 유용한 어떤 수단으로 사용되는 정도. 대놓고 이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그죠? 수단으로 사용되는 정도다. 그게 이제 약한 인공지능이다. 그래 보는 겁니다. 그죠? 이건 뭐 질문에 답하고 간단하게 왜 그 뭐 아주 낮은 수준의 AI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는 뭐 은행 같은 거 하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게 뭐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정도겠죠. 예를 들면 약한 인공지능. 뭐 EBS 같은 거에도 뭐 챗 치면은 뭐 답을 주죠. 그런 것처럼 단순 어떤 그 인공지능. 그다음에 사람 마음까지도 이제 구현해낼 수 있는 그거를 모방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인공지능을 뭐 강한 인공지능이나 그러니까 뭐 조금 성능이 좋은 거, 성능이 약한 거 그래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성능이 좋다는 인간에 더 가깝다. 뭐 그 얘기니까. 그 이제 구분한 썰에게 썰 이 사람에게는 중국어백 논증은 강한 인공지능에 대한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 그 막 인간을 거의 뭐 비슷하게 따라하고 챗 GPT 2가 나와가지고 거의 인간과 유사하다. 상당한 뭐 인간보다 더 뛰어날라 그런다. 그런 거에 대한 야 그거 솔직히 뭐 거의 인간하고 똑같네라고 하면은 야 그거 아니야. 그거 그 프로그램일 뿐이지 그게 어떻게 정신이 들었다고 할 수 있냐. 이렇게 이제 썰은 비판하는 거죠. 그죠? 그 미국 사람이 중국어를 말을 했지만 중국어로 표현을 했지만 중국 뜻을 모르잖아. 이런 얘기입니다. 계속 봅시다. 기능주의자는 어떤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특정 기능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프로그램일 뿐이죠. 기능주의자는 어떤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특정 기능의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기능주의자는. 그러니까 사람이 뭐 그렇게 반응하든 기능주의자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것과 뭐 AI가 그렇게 작동하는 것과 똑같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뭐 똑같은 기능, 뭐 사람도 그럼 뇌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하는 거구만 이렇게 본 거지. 그게 이제 기능주의자죠. 이렇게 같다고 보는 거. 그게 이제 기능주의입니다. 기능주의자들 같다고 생각하는 건데. 설은 이 생각이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하면서 특정 기능의 컴퓨터 프로그램 실행은 중국어 방에서 일어나는 일과 같다고 주장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비판하는 거지. 이제 썰은 야 그게 어떻게 같냐. 컴퓨터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데, 그죠? AI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기능만 같다 그래가지고 지금 같다고 할 수 있냐? 그거를 묻는 거죠. 그죠? 이걸 말하는 거지. 썰이. 중국어방 논증은 이후 활발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면서 강한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혀주었다. 그렇죠. 이게 뭐 어떤 뭐 뾰족한 답을 낸다거나 뭐 그런 건 없고 이렇게 논쟁을 만들었다. 한 번 더 생각하게 한번 해줬다.
뭐 그 정도입니다. 뭐 대단한 어떤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렇게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해줬다. 뭐 그것도 뭐 아주 그냥 뭐 좋은 어떤 뭐 역할을 한 거지만 뭐 결과를 물어낸 건 아니죠. 그러니까 분란만 그죠, 분탕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문제 한번 봅시다. 뭐 어려운 건 아니고 요거 뭐 어떤 그 분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윗글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고 했는데 동일론의 입장에서 정신 상태의 구형은 뇌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동일론은 아까 뭐라겠습니까? 정신 상태가 뇌의 상태가 똑같은 거고 그 뇌에서만 정신이 발생한다 그거잖아요. 그죠? 정신, 뇌, 정신 요거 같다는 얘기였으니까 뇌에서만 가능하다 맞고 맞는 얘기고. 기능주의 이거 잘 봅시다. 기능주의는 이 정신 상태를 구현하는 물질들의 종류를 파악하려 했다. 다시 정신 상태를 구현하는 물리적 물질들의 어떤 종류를 파악하려 했다. 이게 자 봐봐요. 어째 보면은 아까 외계인인 경우 그다음에 로봇의 경우 그런 어떤 종류들이 정신 상태를 가질 수 있구나 라고 이제 파악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맞나요? 애매하죠. 자, 이것도 뭐 그 질문하신 분이 그 뭐 아주 그냥 날카로운 생각, 아주 그냥 그 이성적이고 똑똑하신 분입니다. 보시죠, 그죠? 이것도 뭐 맞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뇌를 쓰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동일론을 비판하면서 뇌에만 정신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럼 다른 물질에도 뇌가 있다는 얘기네. 그럼 또 다른 종류 한번 찾아보자. 종류 파악하지 않았느냐, 그죠? 뭐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그래갖고 나온 게 뭡니까? 뭐 로봇, 외계인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고, 얘들이 이제 뭐 어떤 물질은 뭐 어떤 정신을 가질 수 있는 정신 상태를 뭐 구현해낼 수 있는 물질이고, 어떤 물질은 정신 상태를 해내지 못하는 그 물질이고, 이런 어떤 뭐 구분, 뭐 클래시파이 그죠? 이거 클래시파이 뭐 그러나요? 그래도 그걸 이제 구분해내고 뭐 종류 뭐 구분하고 판단하고 뭐 파악하려, 어떤 거는 그렇고 어떤 거는 안 그렇고 뭐 이런 거 구분한, 그죠?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단순히 뭐 물질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얘들은. 그죠? 그러니까 뭐 어떤 물질이든 정신을 구현해낼 수는 있다. 그러니까 물질에 관계없이 정신은 구현할 수 있다는 그 정도밖에 안 갔지. 어떤 거는 정신을 가질 수 있고 어떤 거는 정신을 가질 수 없고 이렇게 이제 구분하고 종류를 파악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요게 이제 답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물질에는 관심 자체가 없다. 요 정도만 생각하면은 어느 정도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그죠? 이게 조금 문제가 있죠. 그죠? 확실하지 않지만 뭐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죠? 뭐 다른 거 읽어보면 답 나오죠. 기능주의는 뭐 인공지능 연구 시작에 뭐 그죠? 시작에 그죠? 뭐 트리거 그죠? 뭐 촉발을 했다면서 촉발했고, 이제 인식에 대한 영향을 줬죠. 영향 줬다고 그러니 인식이 폭넓혀지고 저조했죠. 썰은 뭐 중국어 방해해서 내보내는 중국의 답변의 규칙에 따른 계산 결과로, 그죠? 단순 규칙에 따른 계산 결과입니다. 썰은 그래 보는 거고, 썰은 어떤 문장 규칙을 모두 아는 것, 규칙을 달달 배운다 그래가지고 문장의 의미를 이해한다라는 건 아니다. 맞죠? 규칙을 막 다 알고 있어. 그래가지고 어떤 자극이 주어지면 바로바로 막 니하오, 따자오 막 이렇게 막 대답을 한다 그래갖고 그 의미를 다 아는 건 아니다. 충분 조건이 안 된다. 필요 조건은 도움 되겠죠. 언어를 이해한다는 거는 뭐 규칙을 안다는 거는 필요 조건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필요 조건, 여기 필요 조건, 이 이름이 충분 조건이죠. 여기 필요 조건, 그죠? 그럼 수학적 기호. 그 다음에 이거 봅시다. 이제 기능주의의 주장과 이제 썰의 주장, 이제 정리해봤답니다. 그러니까 기능주의는 정신은 뭐로 정의된다. 아까 인과적 역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인과적 역할이 어디 있었나? 인과적 역할이 적편에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는 인과적 역할. 기능주의에서는 정신을, 그죠? 입력이 들어올 때 어떤 출력을 내보낸다는 어떤 인과적 역할로 정의된다. 그죠? 정신은 인과적 역할이다. 그러니까 뭐 기능주의는 그냥 뭐 기능만 하면 그게 다 맞다 그런 거죠. 정신이 있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뭐 수학에서 말하듯이, 그죠? 여기다 10을 넣게 되면 곱하기 10을 해가지고 이게 100을 내보내는 이런 어떤 기능, 인과적 역할, 그죠? 원인과 결과 꺼내는, 이게 이제 정신이다. 기능주의가 그렇게 생각한 거죠. 동일론은 그게 아니라, 그죠? 정신은 막 뇌다라고 얘기한 거니까. 그래서 적절한 입력과 출력 프로그램을 가진 컴퓨터는 인간의 정신을 가진 것 같다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뇌도 이제 컴퓨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제 요게 이제 기능주의라는 거고. 썰은 중국어방에 있는 사람은 요건 이제 비판한 거죠. 썰은 기능주의를 비판한 겁니다. 야, 그 기능한다 그래가지고 인간이랑 똑같아? 아니지. 인간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주 조금 더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르다. 이 케이스와 다르다. 컴퓨터와 인간은 다르다. 이렇게 한 게 이제 썰이니까. 뭐 뜻은 모르고 이제 규칙만으로 그냥 대답을 하기 때문에 그죠. 중국어를 이해한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컴퓨터는 프로그램 실행하는 것 뿐이죠. 이 강한 뭐 인공지능 그죠. 이런 게 이제 그냥 지 프로그램에 따라 하는 것 뿐이지 그게 무슨 뭐 그냥 뭐 마음을 이해하느냐 아니다. 요거 비판한 겁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 또 그죠. 뭐 어려운 질문 아니었기 때문에 읽어보면 다 답이 나오는 거고 여기까지 보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